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경남권에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은 2.9% 정도로 파악됩니다. 재난 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67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649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줄고 사망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02명으로 닷새째 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지금 직장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까지 합친 수도권의 비율은 전체 국내 확진자의 62% 정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경남 지역이 두드러집니다.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지역 역시 진주와 사천, 밀양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연일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확진자 규모는 전체의 20%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의 상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추이로 살펴보겠는데요. 위쪽이 수도권, 아래쪽이 경남권입니다. 3차 유행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해 12월 이후에 진정세를 보이기도 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권에서는 지난 3차 유행 당시보다 오히려 최근에 확진자의 규모가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일터, 학원 등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진자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최근 3주간의 확진자 수를 보면 매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의 경우에는 평일 확진자가 73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평균치로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65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 전주보다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 비교해보면 평균 150명 정도 늘어난 셈이니까 최근에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크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확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여전히 27% 이릅니다. 또 확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감염된 사례인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도 계속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은 어제 하루 2만 9천여 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51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9% 정도입니다. 2차 백신까지 모두 맞은 사람은 6만 명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60에서 70% 정도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로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대화가 필요한 모임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 미디어 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내일부터 장애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예정보다 접종 시기가 늦춰졌지만 이후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하는 직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 승무원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데 예약 접수는 오는 23일까지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돌봄 관련 협회와 항공사 등을 통해 접종 대상자를 파악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접종이 보류됐다가 12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시켜 접종 속도를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와 투석 환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경찰이나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도 기존 6월 접종 예정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접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4월에서 6월 사이에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린다는 게 방역당국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 우선 공급되는 등의 세계적인 백신 수급 상황도 눈여겨보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백신은 모두 1,040만 명분,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오늘 0시 기준으로 78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이 중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1건, 중증 의심 사례가 1건이었고 나머지는 근육통과 두통 등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총 123건, 중증 의심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선 인과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보통 주말이면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주말은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심 신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인 양성률은 넉 달 만에 3%를 넘었습니다. 보도 김세희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의료기관에서 4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습니다. 퇴원 환자가 16일 처음 확진된 후 같은 병실 이용 환자와 직원 등이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모두 303명을 검사했고 99명은 음성, 19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늘까지 병원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마포구 어린이집과 송파구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95명이 확진됐고 6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18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관련자 4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교회에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명시 동호회와 교회 관련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양시 고등학교 2곳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지역 발생의 60%를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기준 서울 202명, 경기 181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어제보다 14명 늘었습니다. 나흘째 600명대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한 주간 하루 평균 651명꼴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약 629명꼴로 여전히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97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2명으로 하루 전보다 6명 줄었습니다. 의심 신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67%입니다. 1.48%였던 하루 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3%대 양성률은 3차 대유행 정점기였던 지난해 12월 26일 3.76%를 보인 이후 113일 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적 양성률은 1.36%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간판 불을 꺼놓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유흥시설과 학교 연쇄 감염 등으로 3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밀집 거리.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유흥업소를 덮쳤더니 곳곳에 술판입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유흥업소 연쇄 감염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버젓이 장사를 한 겁니다. 특히 적발된 한 업소는 단란주점이라 종업원이 착석할 수 없는데 유흥주점처럼 무허가 영업했습니다. 17시부터 간판에 불을 끄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 객실이 다 차가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업소 2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3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가 5명 더 나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부산 지역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는 모두 46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하구에서만 한꺼번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유흥업소와 학교 연쇄 감염 등으로 22일 연속 하루 3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1, 2분기 부산 지역 백신 접종 대상자는 36만 5,600여 명에 백신 접종률은 28.5%. 백신 접종은 더디고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확진자 현황과 추이 먼저 살펴볼까요? 네,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649명인데 수도권이 402명을 차지해서 전체 확진자 중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70%가 훌쩍 넘었었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좀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선별 검사소에서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87명이 나왔고요. 위중증은 조금 줄어서 102명이고 사망은 3분이 늘어서 누적 1,797명, 1.5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국내 발생 평균은 하루 629명이니까 네네. 벌써 2.5단계의 어떤 거리 두기 기준을 훌쩍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11월에도 사실 3차 유행이 있었는데 이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3차 유행이 시작이 돼서 하루 1,0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네, 했었죠. 그랬었죠.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왔고요. 중환자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사망자도 하루에 20명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확진자가 700명가량 나오지만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중환자 치료 역량, 그러니까 중환자 치료 시설도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병원의 대상자 중에 한 8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70% 정도는 샘플 조사이긴 하지만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의 접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백신 접종자 현황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3%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이 중에 좀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차 접종자가 151만 명이니까 인구로 대비해 보면 2.9%에 불과하죠. 네네. 2차 접종까지 이제 확 다 마친 사람은 6만 명을 조금 넘어섰고요. 네. 이상 반응 신고, 의심 신고가 이제 지금까지 12,00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경미한 거고요. 이 중에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가 123건, 중증 의심 신고가 32건, 사망 의심 신고가 이제 56건인데 아직까지 사망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사례는 없습니다. 네.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걸 느끼는 게 내일부터도 조금 대상자가 달라지면서 또 맞기 시작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비 지금 2.9%니까 왜 이렇게 빨리 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제죠. 16일 금요일 날 신규 접종자, 그러니까 하루 신규 접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2, 3만 명씩 막다 10만 명을 넘었죠. 이거는 이제 그 전날인 15일 예방접종센터가 104개가 추가로 이제 개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방접종센터가 175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예정이고요. 네. 내일부터는 이제 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또 항공 승무원이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또 위탁 의료기관이죠. 백신 접종을 하는 동네 의원인데 이 동네 의원에서도 처음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좀 붙을 수 있겠죠. 네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26일부터는 의원, 동네 의원 또 약국 종사자 35만 명이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근물망이 차차, 조금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차 네. 이제 속도가 좀 붙어서 접종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도 방역이지만 이게 백신 수급 원활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일단 희귀혈전증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의 그런 어떤 부작용 우려가 커져서 신뢰도가 또 떨어지고 있는 게 또 문제고요. 네. 지금까지 개발된 5개 백신 중에 4개 백신이 미국에서 이제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현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신을 보면 미국 성인의 절반이 1회 접종을 마쳤고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천만 명
정도의 모더나 백신을 6월부터 수입할 예정이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7월까지 2억 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 그 이후에나 이제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모더나 백신이 지금 우리는 시급한데 국내 상반기 도입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 수급 상황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상반기에 1,2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그러니까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그런 분량은 900만 명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37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30여만 명분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1,200만 명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죠. 특히 이제 노바백스라고 그래서 이게 기대되는 백신인데 안전성도 조금 안전할 것 같고요. 이거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 공급 일정도 상반기부터 공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공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게 백신 수급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자 방역 당국이 8월부터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대량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젠가요? 이런 얘기를 했죠. 국내에서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8월부터 대량 생산, 위탁 생산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메신저 RNA 방식일 거고 그렇다면 이게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한 제약사가 그래서 그때 뭐 주가도 출렁이기도 했고요. 공시를 했는데 이 제약사가 메신저 RNA 방식의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 또 이 메신저 RNA 백신을 싸는 게 LNP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이 LNP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음. 다만 병에 넣고 이 네. 포장을 하는 그런 생산 시설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네. 그렇다면 기술은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방식의 그런 위탁 생산 가능성이 8월부터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백신 굉장히 말이 많았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1차 일상시험, 일상은 몇십 명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일상 임상시험을 마친 뒤에 바로 그냥 러시아에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인간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19 유전자를 심어서 접종을 하는 건데 이 3상 임상시험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내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을 했었는데 지금 임상시험이 끝났고요. 또 이미 접종을 시작을 해서 그 자료를 들여다본 게 유력 학술지인 란셋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본 예방 효과는 91%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 의약품청도 이런 임상시험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그런 어떤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도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에는 전혀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국내 바이오 업체가 기술 도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탁 생산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방식이나 또 방법 등을 또 강구를 해야겠죠. 얀센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희귀혈전증 생성 논란으로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 이 검토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귀혈전증이 부작용으로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30세 미만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얀센 백신도 똑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희귀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6명 정도의 희귀혈전증이 생긴 상황이죠. 네네. 지난주에 검토한 결과가 나올 뻔했는데 한 주를 미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에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600만 명분 도입 예정인데 미국에서의 어떤 결론을 보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각자에서 지킬 수 있는 또 방역은 또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주말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주사기 70만 개를 수거하고 있다면서 이물질이 있는 주사기가 실제로 접종에 사용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도록 특수 제작돼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 3곳의 주사기가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데 최근 주사기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21건 접수됐습니다. 19건은 같은 회사 주사기고 나머지 2곳은 약물을 담는 부분이 아닌 곳에서 이물이 발견되거나 확인 과정에서 이물이 나오지 않아 회수 대상에 빠졌습니다. 예방 접종하기 전에 주사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접종 현장에서 주사기 70만 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3만 개는 이미 수거됐고 나머지 7만 개도 수거 중입니다. 앞서 해당 업체의 주사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50만 개가 이미 사용된 상황. 안전성 우려에 대해 보건당국은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제조소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질이었다며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낮고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 접종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사기라든가 백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발견되는 것이 이제 이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식약처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의 제조소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170개가 넘는 지자체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가운데 정부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한 곳 이상의 접종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시가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공시가 결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과 홍콩, 신장 문제를 놓고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등은 중국 영토이고 홍콩과 신장에 관한 사항은 중국 내정이라며 따라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농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IAEA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나탄즈 핵연료 농축시설에서 농도 60%의 우라늄 생산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말 자국의 핵과학자가 암살당하자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받자 농축 농도를 60%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아직도 속도가 느려서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동통신 주파수 간섭을 줄여 5G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주파수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조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5G 주파수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입니다. 이 두 대역을 이동통신 3사가 비슷하게 3등분해 기주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파수끼리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인접하게 붙어있는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통신사의 신호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면 통신 성능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PET 필름에 구리 방막을 입혀 개발한 5G 주파수 필터입니다.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로 명암 두께 4분의 1에 불과한 얇은 필름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주파수 필터는 인공지능 기술로 미세하고 복잡한 단위 구조를 주기적으로 배열해 전자파나 빛의 반사, 굴절, 투과 등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 사이의 신호는 통과시키고 그 외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를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통신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5G 빔포밍 기술, 더 나아가 국방의 스텔스 기술에도 본 필터의 설계 기술, 그다음에 측정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통신 분야 국제학술지 IEEE 액세스 지난 2월 5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다른 나라 상공을 돌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지방공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다음 달 초부터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와 양양공항 등은 항공사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 입국 후 격리 조치 등을 면제받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여성을 폭행한 20대 미국인 여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달 17일 한인 여성 김모 씨가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24살 키언드라 영을 기소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중호범죄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통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동해안으로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울산에 이어 오늘 아침 6시에는 울릉도에도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상공으로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번 주는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지난주보다 확실히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과 영동 지역, 충북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